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75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ueeze economics into a test tube가 의미하는 게 뭔지 고르시오. 자, 외과 의사랑 다른 어떤 자연 과학자들은 주어 테스트합니다. 그들의 이론들을 뭘 사용하면서 통제 실험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론들을 테스트합니다. 뭐 어렵지 않았고, 그러나 논지 바뀌죠. 그러면 여기는 통제 실험 방식을 사용하는데 거시경제 이론학자들은 그걸 못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나 거시경제 어떤 경제학자들은 어떠한 실험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그죠? Economy wide experiment, 그죠? 경제적으로 넓은 실험을 운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종류하면 되겠지. 뭔가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럴 능력도 없어. 뭔가 이게 집중적으로 할 것도 없고 실험실도 없다는 얘기죠. 자, granted라는 건 PP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사 구문이지. 뭐 되어진이고, grant가 정부 보조금을 주다니까 수동이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은 그들은 당연히 실험한 사람들이지. 거시경제 사람들이죠. 정부 보조금을 받은 그런 거시경제하는 사람들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제들을 전 세계에서. 하지만 각각의 경제들은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거시경제가 나왔는데 거시경제는 굉장히 넓은 경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통제가 불가능하고 넓은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거시경제는 통제도 안 되고 통제 방식도 안 될 뿐더러, 그죠? 그리고 뭔가 그래서 따라서 이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지. 자, 봅시다. 통제 실험은 또한 제공해 줍니다. 통제 실험은 거시경제 못 하는 거죠. 일반 자연 과학자들이 하는 거. 통제 실험은 또한 제공해 줍니다. 자연과학자들에게 provide A with B죠. 자연과학자들에게, 순수 과학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가 어떤 무엇인가냐면 경제학자들에게서는 가능하지 못한, 셀덤은 거의 못마하지 않게 거의 가능하지 못한 무언가를 제공해 줍니다. 즉 chance, 기회인데, 혹은 자, serendipitous라는 것은 우리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기회, 그죠? 혹은 발견, 뭐와 같은 페니실린도 우연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니실린과 같은 뭔가 우연히 발생하는 기회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거시경제는 우연한 발견도 못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자들, 뭘 연구하는? 미국의 경제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단지 한 명의 뭐밖에 없어. 단지 한 명의 환자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게 또 거시경제 뭐냐면 복수도 못해.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의 환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개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정책들을 다양한 대체 세팅에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할 게 뭔가 복수적인 게 아니고 단 하나의 환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도입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짤 수 없습니다. 경제를 테스트 튜브에다가 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튜브는 지금 뭘 받는 거야? 통제지, 통제. 통제 실험하는 그 튜브에다가, 테스트할 튜브에다가 경제를 짤 수가 없다는 얘기는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유레카라는 외침은, 그죠,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거시경제에서는. 그죠?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연 경제, 자연 순수 과학 같은 것들은 연구할 것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경제는 경제 밖에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 순수 과학 같은 것들은 뭐 물리를 연구했다가 갑자기 화학적인 것도 보이면 화학도 같이 연구하고 이러는데 경제는 하나밖에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수 형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뭔가 이게 그런 어떤 이거는 이제 순수과학, 통제가 가능한 건 순수과학을 받는 건데 순수과학이 하는 걸 못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을 한번 골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과학이 하는
통제 같은 걸 못한다 이기 때문에 순수적인 실험을 실행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can't 이후에 연결됐기 때문에 순수 과학이 하는 것들을 골라야 되니까 순수적인 과학이 통제 실험을 하잖아요. 통제 실험을 실행하는 거 어디서 경제에 또 정답은 2번이 제일 맞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 1번의 대의가 나오면 당연히 1번은 대명사 찾기니까 it을 받을래 vs 대의를 받을래. 즉 단수냐 복수냐 찾기 게임이니까 해석을 무조건 해봐야겠죠. 그는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페이션트들이 need라는 거 하는 거 살아가기 위해서 페이션트들이 먹고 사는 거 이런 느낌이야. 환자들이 먹고 사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그죠? 어떤 질병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당연히 뭘 받아? 페이션트라는 거 받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면 되겠지. 어떤 질병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느낌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시제죠. 시제. had pp라는 것은 대과거로서 그죠? 어떤 의미냐면 수직선이 있으면 현재고 여기가 과거면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즉 과거 이전의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 봤을 때 하루는 그는 conclude 결정 내렸습니다. 대절이야를 결론 내린 거야. 그 페이션트가 had worked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결론 내리는 건 과거지만 결론 내리기 이전에 걸었었다는 걸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촉이 되게 좋은 거야. 혹은 추리력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신발을 보자마자 너 골프장 갔다 왔었었네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러면 그 페이션트가 그죠? 걸었었다는 걸 결론 내렸습니다. 당연히 conclude의 이전 시제이기 때문에 had pp가 맞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별로 어렵지 않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와시 그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전에 걸은 거니까. 와시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what 앞에 지금 선행사가 없어요. 근데 잘 봐. 뒤에 he가 주어고 cold가 동사인데 선생님 이거 bells, electric, sporting, detail 이거 목적어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어 보호예요. 왜냐하면 call이라는 것 자체가 오형식으로 쓰이거든. I call him idiot. 나는 부른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목적보어라고 라는 오형식일 때 뭐뭐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가 이디엇이라고 라는 목적어 보호가 명사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가 불렀던 건데 벨에 그죠? 에르가 뭐야? 오싹한 트릭이라고 라는 뭐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 보호고요. 목적어 없는 거야. 왜냐면 콜 자체가 오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은 우리 콜이라는 게 오형식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4번 같은 거 볼게요. 4번. 자, 즉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매우 젊은 의사를 만들었던 그죠? 젊은 의사. 그죠? 어더 코난 도일.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의 매우 젊은 의사가 페이머스 하도록 만들었던 오형식이죠. 오형식의 목적어의 목적어 보어는 당연히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famously 하고 쓰면 틀리죠. 왜냐하면 목적어 보호 자리에서는 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호 자리는 부사가 안 되기 때문에 famously 하면 틀리다는 얘기지. 저 5번 볼게요. 5번. 그리고 그 교수는 어떤 교수냐면 여기도 보세요. 똑같아. 위에 made 여기도 오형식이거든. 오형식일 때 목적어가 되게 길죠.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is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seem이라는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가 후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장 복잡한 어떤 진단이 단순하게 보이도록 시켰던 그 교수는에 대한 동사가 없네. became 과거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동사 형태인 became을 바꾸면 되겠지. 아주 열망적인 소설, 훌륭한 셜록 홈즈의 어떤 열망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감이 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겠고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안 나온 거다. 그래서 코난 도일이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셜록 홈즈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코난 도일이 어떤 거에 또 영향을 받은 거야? 이 벨이라는 사람의 아주 뛰어난 추리력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에 이 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셜록 홈즈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3번. 자, 인간들은 명확하게 군집을 이루고 삽니다. 군집은 모여 사는 거지. 그러나 그들은 관련 짓지 않습니다. 서로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품는 방식에서 모든 종의 특별한 어떤 영역에서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약간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모이긴 하지만 다 모이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 뭐 같은 인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안 좋은 거지만 뭐 같은 나이대, 뭐 같은 피부색 이런 걸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야. 모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smaller 그룹은 더 작은 그룹들은 그죠? 형성되어집니다. 여기서는 smaller 그룹을 꾸며주는 위치예요. 몇몇의 멤버들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애들을 제외시키는 작은 그룹들은 형성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면 그들 스스로가 비슷한 특정한 영역에서 맞잖아 끼리끼리. 그러나 그들은 선호합니다. 떨어지는 걸 뭐로부터? 다른 애들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이긴 모이는데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싶은 거고 인간의 군집은 꽤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범위에서 범위에서 열린 게 아니고 제한되어져 있는 거 맞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실제 생활에서 어떤 in a word 어떤 한마디로라는데 한마디 월드가 아니고 워드죠. 한마디로 인간은 차별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지. 끼리끼리 모이니까 차별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은 선호합니다. 관련을 다른 사람들과의 같은 직업상 혹은 사회적인 클래스, 지위, 종교, 언어, 국가, 인종, 컬러 그리고 등등등과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 관련시키는 게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별적이니까 당연히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걸 선호한다가 맞겠죠. 이것은 원천입니다. 몇몇의 원천입니다. 어떤 몇몇의 원천이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원입니다. 뭘 직면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이게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잖아. 몇몇의 제한되어진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맞잖아요. 뭔가 이제 제한되어진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지. 자, 만약에 근데 봐봐. 만약에 그죠? 공구 및 금형 제작자들이 도시에서 형성한다면 뭘 형성한다면 배타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단체를 형성한다면 이것은 어쨌든지 별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백인 거주민들이 백인만 사는 영역이나 학교 디스트릭트를 형성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노조 같은 거 있잖아. 노조, 노동조합. 노조 같은 거 만들면은 뭐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색깔별로 사람을 묶어버리면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런 어떤 차별적인 것도 허용이 되는 게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 남자 사람들의 무한한 군집은 그 자체로 뭐가 되진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되죠. 무한한이 아니고 뭐야? 리미티드가 맞겠죠. 제한되어진. 그죠? 뭔가 다 품는 게 아니고 무한히 품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리미티드가 맞겠죠. 그것은 문제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지만 특정한 차별 같은 것들은 적대감과 대립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될 것 같다. 리미티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4번 너무 쉬우니까 도시들은 블랭크합니다. 지난 몇십 년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뭔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매력적인 모던 스페이스 쭉 보게 되면 뭐 코비드 19년도 근데 2020년이니까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야. 지난 몇십 년 동안. 근데 갑자기 코비드가 나왔어. 근데 그거 봤습니다. 어떤 소매점이 텅 빈 걸 봤고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집으로 보낸 걸 봤고 그리고 몇몇의 퀘스천
모여있는 도시가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의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심을 가지면 그러나 도시는 뭐 했어? 반응했습니다. 그 변화적인 환경에. 그러니까 이제 오염도 했다가 갑자기 반응했다는 얘기는 그 뭔가 도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쑥쑥 바뀐다는 얘기잖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 계속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재개발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볼까요? 자, 5번 보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그죠?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쉬운 지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발전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쉬운 지리를 가지고 있다면, 멕시코는 가장 어려운 지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멕시코가 왜 어려운 지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봅시다. 멕시코의 전체는 본질상 남쪽의 확장입니다. 어디 로키 산맥의 남쪽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종류의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에 말하는, 뭘 말하는? 미국의 가장 최악의 땅이 멕시코의 가장 최고의 땅과 비슷하다는 걸 말하는 종류의 어떤 종류가 됩니다. 충격이죠, 그죠? 미국의 가장 안 좋은 땅이 멕시코에서 가장 좋게 만드는 좋은 땅이라는 비유를 지금 드는 거야. 그만큼 멕시코 땅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봅시다. 한 누군가가 영토로부터 추측했을 때 왼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세는 뭘 추측했을 때? 어떤 그런 영토냐면 산 지형이죠. 산 지형적인 영토로부터 누군가가 예측했을 때 뭐가 없습니까? Navigable River, 뭔가 항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뭔가 위치를 나타내느냐는 얘기는 뭔가 긴 한 흐름에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큰 코헤스브는 결집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결집력 있는 땅도 없습니다. 비옥한 땅에, 뭐처럼? 미국의 남부 지역이라든지 콜롬비아 밸리처럼. 모는 하물며 미드웨스트는 하물며.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강도 없고요, 넓은 땅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멕시코 땅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싶죠? 각각의 산의 계곡들은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냐면 fastness, 그죠? 어떤 fastness냐면 조그만 오리가르치, 이건 뭐냐면, 그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과두정치 독재자, 나도 모르겠어. 소수의 과두정치 독재자들이 지역 경제를 통제하는 fastness의 종류입니다. fastness가 뭐야? 나도 모르겠네. 몰라 상관없어요. 뭔가 이제 fastness의 그런 종류입니다. 그죠? 각각의 산 지형들은, 산 마을들은. 그러니까 멕시코는 산지니까 산마다 뭐가 있겠어?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산마다 마을들이 다 누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독재자들이 그 지역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fastness의 어떤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삶을, 그러니까 요놈들이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야. 멕시코 땅덩어리에.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 마을을 호족처럼 통제를 하고 있겠죠. 멕시코는 결코 생각돼선 안 됩니다. 통일된 국가라고. 됐으면 통일된 국가가 아니야.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지배하는 사람이 다양해. 그러나 대신에 콜라주 기법이 뭐야? 콜라주가 여러 가지가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수십 명의 작은 멕시코들의 결합으로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그런 수많은 멕시코들이냐면 지역 파워 브로커들이 끊임없이 얼라인, 할당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할당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는 서로서로에게. 그러니까 뭔가 얘들이 이제 동맹 맺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막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뭔가 어떤 군집이지 하나의 통일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국가적인 정부, 종종 in vain, 그죠? 헛되지만, 그죠? 종종 헛되게 국가적인 정부인데 seeking to stitch, 붙이려고 하는, 그죠? 함께 붙이려고 하는 지역 정부, 무엇인가를 훨씬 더 결집력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뭔가 서로는 막 싸우는데 국가는 막 이어 붙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야. 문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블랭크에서라는 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조각난 멕시코. 그죠? 하나로 뭉칠 수 없는 그런 것에서 이런 느낌이죠. 그럼 정답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적인 결합이 안 되는 것, 지역적인 찢어짐. 정답은 4번이 제일 맞겠지. 이런 조각난 멕시코 지역적인 떨어짐에서 멕시코는 교과서가 됩니다. 어떤 교과서적인 경우냐면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엄청 필요한 어떤 greatest need죠. 자, 중앙 직접적인 어떤 이 기반 구조. 이거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를 뚫는다. 이거는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중앙 직접적인 기반 구조에 가장 필요한 나라가, 그죠? 멕시코는 이런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돼. 그런 나라가 빈번하게 나라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나라냐면 가장 낮은 능력이 되는, 뭘 하는 어떤 자본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창출하는 능력이 가장 작은 나라가 되는 하나의 교과서적인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멕시코 전체를 잇는 고속도로를 깐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서로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정답은 그래서 4번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6번. 경제학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sunk cost fallacy라고 매몰 비용이란 뜻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sunk cost fallacy라고 알려진 어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대절입니다. 자, 뭡니까? 그 생각은 대절입니다. 네가 투자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소유권을 무엇인가에 가졌을 때 네가 그것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번 푼 적이 있는데, 그죠? 삼성전자, 그죠? 주식인데 지금 개꼬라박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아직도 나는 과대평가하고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있거든.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그죠?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매몰 비용의 굉장히 이제 단점이 과대평가를 한다는 얘기지. 문제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주어 입금이다. 사람들이 계속하도록 뭘 계속해? 패스, 길 혹은 추구를 계속하도록. 어떤 길이나 어떤 추구냐면 반드시 포기되어야만 하는, 빨리 이제 손절해야 돼. 근데 손절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그냥 계속 가도록 한다는 얘기지. 그럼 제시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겠어? B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거야? 세부사항이지. 어떤 세부사항이야? 뭔가 매몰 비용에 대한 세부사항. 즉 그냥 계속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세부사항으로 보면 되겠지. 손절을 안 치는 거는 과대평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끔찍한 상황에 남아있으면 관계에서 단순히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투자했어요. 그때 포기를 못하는 거야. 혹은 누군가는 아마도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 산업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시장에서 나쁜 그런 생각에다 돈을 많이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좋아요. 자, 그러면 10번. 실제로 너는 이러한 인간적인 경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점에 대해서. 자, 갑자기 이점이 나오면 되게 이상하죠. B는 지금 매몰 비용에 대한 단점이 나오는 거야. 손절할 부분에서 손절을 안 치고 계속적으로 꼬라박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바로 장점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바로 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너무 쉽겠죠. 왜냐면 C는 바로 장점이 나오니까. A번, 때때로 가장 최고의 것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것은 손절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참일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play out argument, 그죠? 굉장히 논쟁이 셉니다. 그죠? play out, 실행이 안 되는 논쟁입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sunk cost는 근데 갑자기 뭐가 바뀌어? sunk cost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에서의 장점이 나오니까 benefit이 나오고 B, A, C고 여기서는 그죠? 세부상으로 보면 되겠죠? 또 어떤 세부상이야? 장점도 단점 많이 나쁜 것만 아니다. 좋은 점이 나오니까 당연히 B, A, C 정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봅시다. 자, 본능적인 능력인데 뭔가를 구별하려고 하고 뭔가를 일반화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능력은 확실하게 유용한 특징입니다. Life와 Research. 그죠? 맞잖아요. 뭔가 이제 구별하려고 하고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유용한 특징이야. 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뭐와 같은? 우리의 경향과 같은. 어떤 경향이냐면
일반화를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화하는 뭐에 대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류를 계속하는 건 좋지만 갑자기 일반화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일단 C번 잠깐 볼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 단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부정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것은 imply,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편견을. 하지만 사실상 그죠? 스테레오타입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상 뭐로부터? 다른 일반화로부터. 즉 일반화인데 뭐에 대한 사람들의 그룹화에 대한 일반화는 항상 뭐 하진 않습니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 스테레오타입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건 뭘 받으면 되겠어? 제시문에 뭔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떤 경향으로 이끌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화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의 경향으로 이끄는데 그 고정관념, 그 단어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 C는 뭐 대명사로 보면 되겠죠? 그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그죠? 이 고정관념이 나오고 이 고정관념을 받으면 되지만 고정관념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래. 자, 그러면 고정관념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본능적으로 빨리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에 기반해서? 우리가 차이라고 인식하는 거에 기반해서. 그것들 사이에서.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은 기반이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이 우리가 멘탈적으로 슉슉 빠르게 분류하는 게 오히려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세부사항. 그죠? 뭐에 대한? 고정관념의 세부. 장점에 대한 세부사항이죠. 빨리빨리 뭔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달려있다. 우리는 자, only afterward라는 게 지금 전치사가 튀어나왔고 주어 동사 도치가 되는 구문이죠. 우리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것들이 구별되는지 그리고 정도와 강도를 그 다양성에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분류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뭐가 다른지를 그 이후에서야만 우리는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우리의 뇌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 없이.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뭘로 받으면 되겠어요? 이걸 받으면 되겠지. 그 이후에 우리는 조사하는 거니까. 정답은 C, A, B가 맞겠지. 대명사. 뭔가 그 이후에 그죠? The task. 그래서 그 태스크가 뭐야? 그 이후에만 우리는 조사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다른지 이 증거를 조사하는 것 자체를 태스크로 받으면 될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이거는 너무 쉽죠. By now,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은 주로 일합니다. 공장 내에서. 그리고 더 이상 개인을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대중적인 마켓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는 과거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그죠?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대량 생산, 대중 마켓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그게 이거 너무 쉬우니까 바로 할게요. 4번부터 봐봐. 이후에 산업혁명 거의 끝바지에 패션은 훨씬 더 이용 가능해졌고 affordable,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계층들에게.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람한테만, 개인적인 사람한테만 디자이너가 붙었고 개인적이었는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라고 해서 지금 산업혁명 과거 나왔죠? 조금 더 많이 이용 가능해졌다. 모든 계층들에게.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현재가 나왔어.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은 그죠? 거의 다 아주 넓게 공장 내에서 일하고 개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야?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얘기는 그 위에 나오는 모든 계층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받으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9번에. 그러나 브리티시 사회 내에서 그죠?
브리티시에서 영국에서 사회는 그죠? 브리티시 사회 내에서까지가 묶이겠네. 그러나 브리티시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풋볼이 축구죠. 축구를 그들의 게임이라 보지 않습니다. 라니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 위에는 뭐가 나와? 축구를 좋아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 위에는 축구를 안 좋아한다가 나오면 되겠지. 자, 그게 뭐야? 2번부터 볼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것을 뭐로부터? 증거로부터. 어떤 증거냐면 매일매일에 기반해서 뭐가 있다는 상당한 많은 양의 문화적인 활동이 있다는 뭐에 집중되어진? 풋볼에 집중되어진 어떤 양에서? 사람들의 엄청난 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축구를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2번 이후부터는. 근데 3번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 이것은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활동을 봄으로부터 헤비트로 보는 것부터 그죠? 중상계층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럭비를 풋볼보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갑자기 축구가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했는데 3번 이후부터는 갑자기 럭비가 더 좋다며. 말도 안 되니까 정답 3번 하면 되겠죠. 너무 쉬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비록 전통적인 교과서 그림이 제한할지라도 뭘 제한하죠? 뇌 속의 뉴런들이 행복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모처럼 젤리빈처럼 그렇게 묘사할지라도 Don't let cartoon fool you. 그 카툰이 너에게 속이게끔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뉴런이. 뉴런은 럭드라는 것은 딱 갇혀 있습니다.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 경쟁에 대해서 있다는 얘기야. 네이버링 네이션처럼 EU 국가들처럼 뉴런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토를.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웁니다. 영토를 위해서, 생존들을 위해서 매우 모든 수준에서 각각의 뉴런, 각각의 커넥션들은 싸웁니다. 자원을 위해서. 넓은 전쟁이 그죠? 평생 동안의 레이지 걸쳐 있기 때문에 지도는 다시 그려집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경험과 사람들의 목표가 항상 반영되는 뇌 구조에,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야. 휴전 상태가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회계사가 그녀의 커리어를 그만둔다면, 뭐가 되기,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만둔다면 신경적인 영토는 뭐 하는데 열중합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확장되는데 열중하게 됩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뉴런은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열중한다는 얘기야.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신경은 끊임없이 스트러글이 뭐야? 분투합니다. 고군분투합니다. 경쟁한다를 이렇게 봤겠죠. 서로서로 존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뭘 이끌어야 됩니까? 뇌 구조의 개인화를 이끌어내는 구조화, 개인화.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자꾸 어카운턴트를 버리면 피아니스트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를 개인화로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 맞는 사람에 맞게끔 변화시킨다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76회를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